당신이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하지만 그 확신이 오히려 당신을 죽음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던 생존 상식들이 얼마나 위험한 함정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목숨을 잃었거든요. 이제 이 충격적인 진실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굴에서의 화재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산악지대에서 조난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굴을 발견하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자연적인 은신처를 찾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죠. 그리고 당연히 추위를 막기 위해 불을 피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가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굴 입구 근처에서 불을 피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기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는 단순한 논리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네이처 저널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동굴 입구는 실제로 연기 축적 측면에서 최악의 위치라는 연구진들이 네안데르탈인의 동굴 생활을 재현한 실험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피운 불은 연기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대신 오히려 동굴 내부로 역류시켰습니다. 이는 동굴 특유의 공기 순환, 반대로 동굴 깊숙한 곳에서 피운 불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 위치에서는 연기가 뒷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천장을 따라 자연스럽게 입구 쪽으로 흘러나갑니다. 이는 동굴 내부의 공기 대류 현상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불 주변의 온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네안데르탈인들은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들은 수만 년의 경험을 통해 동굴 중앙부에 불을 피우는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이는 연기 분산과 거주 공간 확보 사이의 절묘한 균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인 우리가 그들과 같은 수준의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화재로 인한 천장 붕괴 위험입니다. 불의 열기로 인해 동굴 천장의 암석이 팽창하면 균열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즉사로 이어질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동굴에서 추위를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주변의 식물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른 나뭇잎, 풀, 이끼 등을 모아서 바닥에 깔고 몸 위에도 덮으면 훌륭한 천연 단열재가 됩니다. 이는 불의 위험 없이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알코올과 체온 조절에 대한 위험한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추운 환경에서 술을 마시면 몸이 따뜻해진다는 믿음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실제로 술을 마신 후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가면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피부 표면 근처의 혈관들이 넓어지면서 혈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피부에는 온도를 감지하는 수용체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들이 증가한 혈류를 따뜻함으로 실제로는 체온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몸의 중심부에서 생성된 열이 피부 표면으로 재분배된 것일 뿐입니다. 이는 마치 난로의 열을 집 전체에 골고루 퍼뜨리는 대신 현관문을 열어놓고 밖으로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몸의 핵심 온도는 오히려 떨어지게 되고 이는 저체온증으로 이어질. 더욱 위험한 것은 알코올이 신체의 자연적인 방어 메커니즘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추위를 느낄 때 우리 몸이 자동으로 시작하는 떨림 반응은 근육의 수축을 통해 열을 생성하는 중요한 게다가 혈관 확장으로 인한 따뜻함은 땀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추운 환경에서 땀을 흘리는 것은 체온 손실을 가속화시키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젖은 옷은 체온을 빼앗아가는 속도를 몇 배나 증가시키거든요. 알코올의 또 다른 치명적인 영향은 뇌의 기능 저하입니다.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상황 판단력이 흐려지며 신체 협응력이 떨어집니다. 산악지대나 험한 지형에서 이런 상태는 곧 사고로 직결됩니다. 절벽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물의 정화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생에서 발견한 의심스러운 물을 끓이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물을 100도까지 끓이면 대부분의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들이 즉시 사멸됩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대기압이 낮아져 물에 끓는 점이 내려가므로 조금 더 오랜 시간 끓여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발 고도가 300m 증가할 때마다 끓는 점이 약 1. 하지만 끓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농업이나 산업활동으로 인한 화학물질 오염은 끓여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살충제, 제초제, 중금속 등의 독성 물질들은 오히려 물이 증발하면서 농축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남조류에서 나오는 독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청록조류라고 불리는 이 생물들이 만드는 독소는 열에 매우 안정적입니다. 아무리 오래 끓여도 중화되지 않죠. 이런 독소를 섭취하면 심각한 위장염이 발생하고 간과 신경계에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남조류 번식은 고인 물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특히 영양분이 풍부하고 햇빛이 잘 드는 웅덩이에서 폭발적으로 증식하죠. 반면 흐르는 물에서는 이런 현상이 훨씬 드물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계곡물이나 시냇물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막에서의 선인장 활용법에 대한 위험한 오해도 살펴보겠습니다. 사막에서 조난당했을 때 선인장을 보면 희망의 빛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통통한 몸체에 물이 가득 들어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선인장의 내부는 자유롭게 흐르는 물이 저장된 저수조가 아닙니다. 대신 물을 꽉 붙잡고 있는 조밀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조직에서 물을 짜내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설사 몇 방울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대가는 너무나 클 수 있습니다. 많은 선인장 종들의 체액은 강한 산성을 띠며 알칼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소노라주에서는 코발 베럴 선인장을 죽음의 배럴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위험한 정보가 어떻게 퍼지게 되었을까요? 1948년 존 레인 주연의 서부 영화 세 명의 대부에서 베럴 선인장을 잘라 물을 얻는 장면이 나오면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 현실과는 전혀 사막에서 물을 찾는 더 안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위 틈새에서 밤사이 온도 변화로 인한 응결수를 찾을 수 있고 무성한 식물이 자라는 곳 주변에서 지하수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물의 발자국을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충분한 물 없이는 사막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가이드와 함께 여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대우림에서의 거머리 제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성한 녹음과 풍부한 수분이 있는 열대우림은 거머리들의 천국입니다. 특히 아마존의 거대 거머리는 길이가 45c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 크기죠. 1971년 베트남 전쟁 중 미군 병사가 담배로 거머리를 태워서 제거하는 사진이 유명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거머리를 태우거나 소금을 뿌리면 거머리는 확실히 죽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거머리가 위 내용물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거머리의 소화관에는 수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상처 부위로 들어가면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거머리 전문가 애나 필립스에 따르면 올바른 제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머리는 양쪽 끝에 흙반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으로 숙주에게 달라붙습니다. 손톱이나 신용카드 같은 평평한 도구를 흙반 가장자리 아래로 밀어 넣어서 부드럽게 떼어내면 됩니다. 절대로 거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억지로 뜯어내서는 안 됩니다. 흙반이나 이빨 부분이 상처에 남아있으면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아예 거머리가 스스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통 30분에서 60분 정도면 배부른 거머리가 저절로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있던 생존 상식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잘못된 정보들입니다.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영화나 TV 프로그램,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소문들. 진정한 생존의 핵심은 무모한 모험을 피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지역에 가야 한다면 반드시
그 지역을 잘 아는 경험자와 함께 가야 합니다. 직접적인 경험만큼 소중한 것은 없거든요. 또한 목적지에 대해 미리 충분히 조사하고 처음부터 너무 큰 모험을 시도하지 마세요. 작은 여행부터 시작해서 점차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목적지와 예상 귀환 시간을 알려두어야 합니다. 이는 응급 상황 발생 시 구조 작업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가짐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위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따라서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안전한 모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위험에서 벗어나 진정한 생존 지식을 갖추시길 바라며 무엇보다 안전한 여행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